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자, 2024년 하반기 전국 새마을금고 단위로 일반직 6급 신입직원 채용 공고가 오늘 떴습니다. 지금 자소서 문항이 나온 날 바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는 이번에 전국 단위로 해서 공공공명, 그러니까 100명 단위로 채용을 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채용하는 건 아니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이렇게 전국에 이제 새마을금고가 1,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1,300개 정도 새마을금고에다가 이번 하반기, 그러니까 2025년도 신입 직원이 얼마나 필요하냐 수요 조사를 해서 채용 공고를 이제 대신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채용, 우리 새마을금고는 좀 빨리 뜬 편이죠. 아직 시중은행은 뜨지 않았는데 새마을금고 채용 공고 간단하게 한번 보고 자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용 일정입니다. 채용 일정은 서류 전형이 8월 12일, 오늘 지금 제가 찍고 있는 날이 이 8월 12일인데요. 8월 12일부터 8일 동안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렇게 서류 전형, 서류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흘 정도 있다가 8월 30일 날, 필기시험 발표가 이렇게 나죠. 그 다음에 9월 7일 날, 다시 일주일 후에 9월 7일 날 필기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은 이제 인성검사하고 NCS하고 이렇게 두 개를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필기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필기 발표가 9월 13일 날 나고, 다시 한 열흘 후에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이렇게 한 나흘 동안 전국 새마을금고 단위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 대상자는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안내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최종 발표가 10월 4일 날 이렇게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이렇게 납니다. 자, 요 과정 10월 달 되면, 다른 은행들은 10월 4일 요때가 언제쯤인가 하면 그 필기 시험을 보는 그 주간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새마을금고는 10월 4일쯤 되면 이제 채용을 다 끝내고 2025년도 영업 준비를 하게 되겠네요. 원래는 새마을금고가 좀 빨리 올라온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자기소개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총 3개의 문항이 나와 있네요.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이유, 그러니까 지원 동기죠. 자, 500자. 그 다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팀워크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끈기 있게 도전해서 성공 또는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서 적어보라, 500자. 이렇게 세 가지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은행권이나 금융권 쪽으로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적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항별로 한번 보죠. 먼저 1번입니다. 1번,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이유, 그냥 지원 동기죠. 자, 본인의 역량, 그 다음 강점, 경험 등 사례를 들어서 작성해 달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필성 포인트 보면, 요 1번 문항 결국 새마을금고 지원한 이유, 너 왜 새마을금고에 지원하게 되었냐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새마을금고의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새마을금고는 그 협동조합으로 지역 경제 발전 또는 지역 상생, 이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지역별로 구 또는 동, 이렇게 지역별로 조합원들 개념이 있는데요. 이 조합원들의 경제 또는 금융생활 또는 어떤 지역 봉사활동,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그런 가치를 두고 있는 곳이 새마을금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역량이나 강점, 경험을 사례를 들어보라 했는데,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뭐냐, 또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냐, 또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뭐냐라고 하는데, 이 중에 이제 뭘 적을까라고 하는 것도 고민일 거고, 어떻게 적어야 될지 이제 좀 고민스럽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거나 여기에 보면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지역이 있죠. 지역에 대한 특수성, 내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자랐는지,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떤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권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디 역량이나 강점이나 경험에 묻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역량, 강점, 경험 중에 그래도 묻혀낼 곳은 그래도 이 경험 쪽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지역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다면 그 지역과 관련된 경험을 적으면서 지원 동기를 같이 적어 나가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역량, 강점 이거를 적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500자에 200자나 250자 정도 단위로 해서 역량이나 강점, 경험 요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까지 적는 것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험 한 가지 적고 강점 한 가지 적고 또는 경험 한 가지 적고 역량 한 가지 적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적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적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경험이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역량이나 강점 둘 중에 하나는 2순위 정도로 두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물론 관련된 경험이 없다면 그냥 역량이나 강점을 가지고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뭘 우선순위로 둘 거냐에 대한 조언을 제가 굳이 드리자면, 지역과 관련된 경험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1순위로 한번 고민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1번은 그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2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예, 2번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타인과 협력하여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을 소개해보라.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적어달라. 결국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서 에피소드감, 그 이야기감을 만들어 놓을 때 팀워크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500자를 적을 때는 요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라고 하는 요 상황 설명에 대해서 한 100자 정도 배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팀워크, 어떤 뭐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팀워크를 발휘했고, 뭐 나는 어떤 역할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고, 뭐 요런 팀워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300자를 적어 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100자를 적어 보시고, 그렇게 100, 300, 100 요 구조를 가지고 글을 적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들고, 협력 팀워크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보통 취준생분들 입장에서 어떤 협력 경험이 있고 어떤 팀워크 경험이 있겠냐 하면 거의 다 비슷비슷한 팀워크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에서 조별과제 했던 거,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했던 거, 뭐 이런 활동이 가장 대표적인 경험이겠죠. 또 봉사활동 가서 단체로 팀으로 봉사활동 했던 거, 이런 경험들이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의 대표적인 그 팀워크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험 자체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 지원자나 저 지원자나.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죠. 이 표현하는 방법들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경험이라도, 같은 오늘 점심 식사를 만약에 짜장면을 먹었다 하더라도 누구는 짜장면 먹고 누구는 짬뽕 먹고 먹은 건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변별력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나의 팀워크를 어떻게 표현해야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친구도 같은 경험을 하고 저 친구도 같은 경험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 글을 적어낸 그 표현하는 방법이 저 친구가 그 글을 적어낸 표현하는 방법보다 더 월등하다, 더 낫다 라고 하는 이런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적어야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겸손하게 팀워크에 대해서 팀워크의 가치와 조금 더 성숙한 의미로 팀워크의 가치를 표현해낼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또 이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것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팀에 도움이 되었는지, 내가 모든 역할을 주도하고 이끌고 갔다, 이건 팀워크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리더십 경험이겠죠. 팀워크 경험이라고 하기보다는. 근데 팀워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났다, 내가 그 뛰어난 역량을 수행했다, 내가 그 특별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런 게 팀워크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팀에 기여를 했는지, 이게 팀워크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뭘 배웠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변별력 중에 하나겠죠. 반드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은 이렇게 적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3번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마이멘토에서 항상 함께 하고 있죠. 제가 유튜브 자소서 영상도 찍어 올리고 있고, 또 자소서 첨삭이나 또 실제로 새마을금고 합격자도 많이 배출이 되어 있고요. 그 새마을금고에 대한 면접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마이멘토와 함께 하고 있으니, 마이멘토 그 도메인 주소는 저렇고 그냥 네이버에서 또는 뭐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마이멘토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궁금한 사항, 자소서 첨삭이나 이런 거는 우리 마이멘토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겠죠.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끈기 있게 도전하여 성공 또는 실패했던 경험을 적어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교훈을 적어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기는 이거 글의 구조를 먼저 짤 때 그 앞에 2번하고 똑같은 구조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100자 정도 적어보라. 그 다음에 그 관련 끈기 있게 도전했던 경험, 그 경험에 대해서 300자를 적어보라. 그리고 마지막 교훈에 대해서 100자 정도 적어보라.
이렇게 구조를 짜고 적어 보시고요. 이런 문항이 나오면 그 취준생분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이 끈기 있게라는 게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끈기 있냐?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달리기 연습을 했다. 이게 끈기 있게 노력한 거 맞냐? 라는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이 끈기 있게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냐라고 할 때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할 때 통상 끈기 있게라고 하는 건 얼마 동안의 기간을 두고 노력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기간의 개념을 가지고 끈기의 기준치로 설정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끈기 있게라고 하는 거는 뭐 각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최소한 뭔가를 3개월 이상 정도 노력해봤던 경험 정도면 끈기 있게라고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토익 공부를 했다고 쳐보죠. 토익 공부를 3개월 이상 했다. 또는 내가 뭔가 자전거 타기든지 달리기든지 뭔가 운동을 통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했다. 그것도 끈기 있게 노력한다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최소한 한 1개월 가지고 끈기 있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3개월, 6개월 정도 이상 그렇게 좀 꾸준하게 진짜 했던 그런 노력을 적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끈기 있게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던 경험을 적어야 되냐 실패했던 경험을 적어야 되냐, 이제 저기 문항에서도 성공 또는 실패했던 경험을 적으라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성공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노력했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고, 또 실패한 경험에서 더 크게 배우는 경우도 있고, 또 성공했다고 해서 그냥 더 크게 배우는 게 아닐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인생의 성장을 해보시고 내공을 가져보시면 성공과 실패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자소서를 읽는 인사 담당자, 평가자 입장에서도 이 지원자는 그래서 성공했구나, 이 지원자는 실패했구나를 가지고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했던 경험을 적어도 좋고 실패했던 경험을 적어도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더 크게 배운 게 있다면 실패했던 경험을 적는 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가 더 무게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경험을 적고 싶지 않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시고, 실패했던 경험 중에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성공했던 경험이냐 실패했던 경험이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느낀 교훈이 컸던 거, 이 교훈이 컸던 경험을 적는 게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성공 실패에 대한 거는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교훈, 어떤 교훈을 얻었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패했던 경험에서 우리가 더 큰 교훈을 얻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실패에 대한 개념은 좀 내려놓으시고, 실패했던 경험 적어도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세 문항인데요. 세 문항인데 자기소개서 문항 정리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세 문항이 나와 있죠. 자, 근데 1번에서 제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가능하면 한번 해보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2번, 3번에서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적을 수 있다면 2번, 3번에서도 지역 단위의 에피소드를 만들 수만 있다면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2번, 3번에서보다 1번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1번에 이야기를 했고, 1번도 적고 2번도 적는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적어보시고, 이번 새마을금고 좋은 직장 꿈꾸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새마을금고도 좋은 직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래서 새마을금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서류 전형부터 필기시험 면접까지 모두 합격 쭉쭉 합격의 길로 가시기를 저와 우리 마이멘토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마을금고 자기소개서 문항 정리는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편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